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증권가에서 내년 코스피가 2,500선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번 주 시장은 좀 다소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홍콩 시위 격화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여전히 불안한 장세 속에서 성공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핫한 소식만을 준비했는데요. 김호영 대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관련주가 급등락을 나타냈는데요.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알찬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여러분의 계좌를 푸근하게 만들어줄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죠. 이성호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호 대표는 지난 13일 신규 상장주이자 또 2차 전지 보호회로 업체 ITM 반도체로 하루 만에 8.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이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취매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근 대표는 지난 28일 음향기기 전문 업체 상본전자를 공략, 단기에 14%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연초 대비 40%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000포인트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시 2010년에는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08년 이후에 세월을 복귀해보면 지수는 늘 등락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이번 주 11월 11일은 특히 빼빼로데이, 중국 광군제 이슈로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재미있는 헤드라인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이슈 속 이번 주 저의 픽은 11년간 주가 11배, 빼빼로 같은 주식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 무려 11배 오른 종목,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1000% 상승의 비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이자 가래떡데이 그리고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빼빼로가 롯데 제품인데 일본과 롯데와의 관계가 부각이 된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이니까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래떡으로 대체하자라는 그런 바람이 불면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마케팅 행사나 프로모션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예상외로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가 10%에서 한 40%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2017년 11월 11일은 토요일이었고요. 2018년 11월 11일은 일요일이어서 아무래도 네. 평일이다 보니까 판매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는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이로운 매출 신기록을 세웠죠. 네, 맞습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 네. 2018년의 매출이 2,135억 위엔이었는데 그것보다 25.7%가 증가한 2,484억 위엔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을 보이는데요. 특히 국가별 매출 순위를 본다면은 미국이 여전히 1등, 그다음에 일본이 2등.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이 숫자 1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담은 재미있는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가 11년 동안 주가가 11배 오른 일명 빼빼로 주식을 공개했는데요. 소매 수익률이라고도 불리는 1000%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보죠. 네, 보시면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200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무려 1000% 이상의 등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뭐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은 이제 금융 위기 등 뭐 정말 수많은 이슈들 시장에 위기가 많았잖아요. 네. 보통 10배 수익이 난 주식을 10루타 주식, 또는 네. 영어로는 10배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10배거라는 말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네네. 이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23년 동안 무려 2,7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린 펀드 매니저로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표로 보고 봤던 그 종목들의 비교 시점이 2008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153포인트, 지금보다 한 1,000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335포인트로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유럽의 재정 위기도 있었고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국내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텐베거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기가 굉장히 더 어렵고요. 그만큼 회사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오랜 주식 투자 경험 속에서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소위 뭐 대박주, 황금주들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를 본다면 설비 투자를 수년간 하고 설비 투자가 마무리된 기업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은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설비 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채만 쌓였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제품만 찍어서 바로 내보내면 매출과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일단 설비 투자가 마무리된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하죠. 임상입니다. 네. 임상 실험이 1상, 2상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라지면은 그거에 대한 주가의 탄력이 강하게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M&A라든지 경영권 매각 이런 기업들의 주가 탄력은 더욱더 강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새 남영 비비안이라는 주가 예. 있죠. 결국 매각이 됐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입니다. 6,000원에서 44,000원까지 쉬지 않고 한 달만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재료를 가진 종목군단들의 탄력이 강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만나본 11년 동안 11배 오른 종목들 가운데 혹시 뭐 내년에는 12배 오른 종목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그런 기대주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종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종목 중에서 리노공업이 리노공업.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에 의존하던 그 검사용 프로브하고 반도체 검사용 소재를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이게 이제 소모성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10년부터 평균 영업이익률 거의 지금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평균 영업이익률이 35%를 넘어가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5G 관련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부품도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올해 매출은 6.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6% 증가하지만 또 내년에 매출이 13.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36억으로 14.4% 증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아마 많은 분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과연 어떤 업종이 앞으로 10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까요? 두 분이 미래 유망 업종을 뽑아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성호 대표는 비메모리 반도체 꼽아주셨네요. 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10년 후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과학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완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손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자율주행차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플라잉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는 차들도 예. 있을 거고요. 우주여행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꼭 필요한데 반도체 중에서 이제 메모리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나겠지만은 생산 기술의 발달로 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반면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회만 잡으면은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영국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회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회사인데 여기가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넘버 원 회사로 우뚝 섰듯이 인텔이나 퀄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마 이런 회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원 대표님은 바이오 섹터. 네, 바이오와 소재 부품을 같이 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네. 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올라가고 또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임상 실험에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HLB라는 종목 아시죠? 정말 예상 외의 모습이 있는데 FDA 신약을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소재 부품, 물론 비메모리와 반도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하이트 국가에서 일본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동안 독과점을 했던 일본의 기업들, 그 기업을 우리나라 소재 부품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독과점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에서도 역시 10배 이상 가는 소재 부품주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도 1000% 수익의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템베거 주식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이 날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더 그렇죠. 어렵게 되겠죠. 그만큼 1000% 날 때까지 갖고 가려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업황에 대한 전망도 바삭하게 이제 꿰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야 단기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일반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단기 조금 이제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불안하죠. 팔고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그때 대세 상승장에서 조선주라든가 화학주, 건설주 이런 템베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얼마에 샀던 주식인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도 없죠. 많은 분들이 초기에 팔고 다시 사지 못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에 대한 연구와 열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가급적 좀 길고 지금은 좀 아닌데 대세 상승 국면이 들어가면 좀 길고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 이게 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좀 팔았더라도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면 좋지만 싸게 사지 못했더라도 다시 생각과 다르게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유 이거 어떻게 사지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어서 또 질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역시 투자 조언. 네, 예. 뭐 완전히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100% 저는 동감하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한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라는 제품을 만든 기업들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업들을 캐치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를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팀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친절하게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보다 더 친절할 순 없습니다. 이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투자의 깨알 팁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궁금증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묵혀둔 주식보다 신주가 낫다입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사실 참신한 뉴페이스의 등장은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제 주변에서도 이 신규 상장주만 골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새내기주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안 두지만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진 거 보면 네. 가끔 가다가 그 섹터 내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관심을 둡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시장이 주도 섹터가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일 때는 좀 신규 상장주 쪽으로 네. 좀 시장 참가자들이 좀 시선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초에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플리토라든가 뭐 에이스토리, 뭐 올리패스, 뭐 아이스크림 에듀 등이 이따 차트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좀 동일한 좀 차트 패턴을 보이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올해도 새롭게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도 있죠. 이 올해 파이브스타 두 분이 떡잎부터 알아본 신규 상장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김영구 대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해 큰 관심은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ABL 바이오 반복 매매로 100% 이상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셨고요. 또 셀리드 역시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허인남 대표 역시 신규 상장주로 남다른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하반기에 올리패스, 아이스토리, 데모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수익률을 보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흔히들 이 새내기주 투자는 무조건 대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신규 상장주 하면 무조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쵸, 두 분은 느낌이죠. 어떻게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목 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진짜 대박과 쪽박의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박은 아니고요. 제가 ABL 바이오라든가 셀리드 같은 종목들을 선정한 것도 바이오주들의 흐름이나 그때의 분위기, 그래서 트렌드가 이어졌을 때 골랐던 것이지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기가 아니면 못 올라가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뭐 신규 상장주들은 좀 저희가 기납적으로 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상장 후에 뭐 일주일 정도 한 5거래일 정도 때는 그냥 지켜보고 어느 정도 좀 분봉상에서라도 지지대라든가 뭐 저항, 뭐 돌파로 저희가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다음에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뭐 모든 새내기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첫날에 급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상한가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네. 대부분 그러고 나서 바로 불이 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잘 해야 될 거고 기업 내용 중에서도 기업 내용이 좋으면서도 좀 물량이 가벼운 거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상장됐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좀 매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큰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규 상장 종목에 투자하기 전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신규 상장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매의 가장 기본은 좀 안정성이기 때문에 뭐 실적 그리고 뭐 재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그리고 중장기로는 신규 상장주는 좀 접근하시는 거는 약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타라든가 단기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절가를 아무리 좀 깊게 잡아도 한 5% 내외로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구 대표님의 새내기주 선별 공략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특별한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예를 종목이요? 들면 모멘텀이 확실한 모멘텀, 재료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항암제다 그러면 뭐 4세대 항암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네. 자본금은 100억 전후
200억 정도 전후 이런 종목들이 가볍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투자들이 선정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ABL이나 그 에코마케팅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할 때도 제가 골랐던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상장되는 날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 뒤에 흐름을 보고서 패턴을 보고 또 매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추적해서 매매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사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통 상장 첫날에는 급등하기도 하지만요. 이후에 하락하기나 횡보하는 장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신규 상장주의 공략 타이밍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하반기 때 그 신규 상장주를 뭐 그 필사기 방송이라든가 뭐 톡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의 좀 흐름을 보면은 같이 좀 대조가 되실 텐데요.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뭐 플리트 같은 경우에 그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벤트 시세 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떨어지면서 좀 하락 후에 단기 조정 후에 좀 긴 횡보 기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횡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좀 대량 거래량을 다시 한번 동반하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신규 상장주들 다시 한번 파동상으로는 이제 3파동, 상승 3파동에 진입할 수 있는 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매매 타이밍까지 정말 친절한 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역시 그야말로 또 대역급 이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뭐 특별히 기대되는 관심이 가는 새내 기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라고 굉장히 큰 대어죠. 근데 아직 미정인데 연내할지 아니면 연내가 지나갔고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SK그룹 내 그 최대의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2의 삼성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관심 깊게 가지고 또 하나는 아주 가볍지만 롯데리츠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리츠 기업으로 이제 처음 상장이 됐는데요. 10월 30일 날 상장이 됐어요.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2%? 1년에 2%죠. 네. 이 종목은 배당 수익만 6에서 한 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허혜남 대표님은요? 네, 그 톡방에서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올리패스입니다. 뭐 신약 개발과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영위하는 회사인데 그 단기 박스권 구간이었습니다. 2만 원부터 18,000원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선 단기 폭 21,500원부터 22,000원에서는 이제 한번 좀 챙긴 그 종목인데요. 역시 2만 원 밑에서만 그 한번 단기 눌림을 주면 딱 지지라인 18,000원만 잡고 다시 한번 반복 매매 가능한 라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규 상장주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그 증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곧 이어서 종목 투자 별점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5스타 두 분과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친절한 영구와 해남 씨 두 분의 새내기주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김우영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죠. 네, 이번 주 12일 날 이제 확정이 됐죠. 본입찰은 7일 날 진행이 됐는데 확정 발표가 12일 날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애경그룹 컨소시엄과 맞붙었는데요. HDC 현대산업 이 컨소시엄에서 좀 더 높은 금액을 베팅을 하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본입찰 전부터 이 아시아나 관련주들 지난 11월 7일부터 급등락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12일 본입 확정이 되는 그날은 원래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에어부산은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 급등세를 보였던 관련주들이 본 협상에 돌입하면서 다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의 투자 매력 여전히 유효할까요?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3점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10일 이제 확정 발표가 나는 날 원래는 주가가 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상한가를 에어부산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매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완전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 이제 돌입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 이 아시아나 그룹주를 올해 초부터 1년 내내 볼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종목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결국에 연내에는 매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연히 급등을 한두 번쯤은 보여줄 거고 이 매각 진행이 됨에 따라서는 오히려 엄청난 급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이 그 구간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개별적인 산발적인 재료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네. 가장 가벼운 종목이 이제 아시아나 IDT이지만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특히 본입찰 12일 본입찰에 대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확정 발표일 날 에어부산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에서 에어부산의 지분을 40%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에어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100%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40% 이외에 남은 에어부산의 지분을 전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금 압박이 있는데요. 이런 자금 압박 때문에 에어부산이 다시 한번 재매각 대상으로 매물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훨씬 더 등락폭이 좋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쥔 이낙연 총리의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였어요.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원래 이 인맥주들의 강세는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인맥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큰 선거가 있기 바로 전년도부터 이제 이 정치 테마주 또는 인맥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이런 패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아직 그 야권에 대한 이 민심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지율인데 이낙연 총리의 이 지지율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보다 2배 이상 웃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 또 한 번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낙연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동문이라든지 같은 동향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연이 있으면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한마디로 인맥주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2점을 주셨는데 투자 매력이 조금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 매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단기 대응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선거 전년도부터 해서 인맥주들이나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폭은 상당합니다.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는 없는데 사실 인맥주들이 특히 그렇죠. 상승을 하는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실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제 동문이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대장주인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매수를 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점 2점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 단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정치 테마주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하나의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테마주 안에서도 가장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묻지마 상승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인맥 테마주들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무조건 대장주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주에서 대장주는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 남선 알미늄부터 해서 각 후보들의 대장주인 뭐 한창제지라든지 윌비스 등 이런 대장주들만 노리시고 대장주 이외의 종목들은 짧게 수익률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맥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1% 정도 움직이면 1% 하락했을 때 그 후발 주자들은 그 후속주들은 5% 내지 10%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굳이 인맥주들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대장주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에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NF입니다. 최근 의류 관련주죠. 이 FNF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그야말로 예쁜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전에 필라코리아가 상승했을 때의 모습처럼 대세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류에서 신발 등으로 주력 아이템군이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매출 볼륨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MLB 매출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듀베티카의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의 매출도 더해지면서 여러 분야로 매출의 다변화를 이루면서 볼륨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주력 이제 의류 브랜드인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도 상당히 성장세를 지속을 하면서 올해 3, 4분기 매출이 325억 원, 영업이익이 325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 가까이 성장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주셨는데 높은 점수 주셨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오늘 상당히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너무 추워요. 겨울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좀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FNF는 제가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한 8개월 됐는데 올해 2월 달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천을 드리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올 초에 필살기 프로를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고요. MTS를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6만 원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2만 원 돌파를 했으니까 2배 이상 오른 그 큰 이제 주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작년에 좋지 않았고 올해 호전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해 실적 그러니까 2019년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번 겨울이 끝나는 내년 2월 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FNF뿐만 아니라 의류주 전반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혹시 뭐 매매 팁이나 최선호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일단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건 단순히 실적이 좋은 기업 말고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도 높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높겠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높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적이 좋지 않다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브랜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역사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예전부터 있었던 필라라는 브랜드를 재런칭하는 그런 과정까지 겪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번 FNF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테이 투자 별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실적주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이희근 대표만의 핵심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희건 대표입니다. 이번 주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죠. 오늘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을 준비했는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성공 투자가 보인다.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첫 번째 키워드는 월봉 하단 횡보입니다. KH바텍 월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의 활황기인 2012년부터 5,000원에서 2014년
35,000원까지 무려 6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377억 적자, 2018년 390억 큰 적자, 그리고 2019년 1분기까지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고 2017년 중순부터 2019년 8월까지 월봉 하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 하단에서 횡보를 하는 경우 악재가 해소된다면 그리고 호재가 나온다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KH박텍의 악재는 적자이고 호재는 흑자 전환이겠죠.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두 번째 키워드 흑자 전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H박텍 2분기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먼저 연결 이익을 보시면 작년 동기 2018년 2분기 영업이익 76억 적자에서 2019년 2분기 41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흑자 전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돼야 진정 기업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H박텍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이 2018년 2분기 530억에서 2019년 2분기 718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41억 흑자 전환된 것입니다. 이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적 급등주 매매 기법 세 번째 키워드 급등 랠리입니다. KH박텍 화면을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 41억 흑자 전환 발표 후 단기간 130% 이상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급등 랠리 종목을 원하신다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 월봉 하단에서 횡보를 하다가 흑자 전환된 기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종목의 실적을 체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저 이건 대표의 무료 카톡방으로 오신다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네, 지금부터는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의 핵심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에 앞서서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시장이 시원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사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1단계 협상에 이제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그게 무산이 됐죠. 물론 칠렌 사정 때문이었지만은 어쨌든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10일 전에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서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뭐 2,150 돌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여전히 뭐 안개 속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26일이죠. MSCI 이머징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스탠스가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매도 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실적 발표도 좀 오늘 이제 이번 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 여부가 증시의 방향을 가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세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자, 먼저 이상호 대표 AS 종목입니다. J-컨텐트리인데 이미 추천 후에 단기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예, J-컨텐트리는 10월 이후에 저점하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네. 그런 어떤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선하고 60일선이 위치한 35,500원과 36,000원 정도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재매수에 부담이 없다라고 봅니다. 4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월 말 이후에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 AS 종목입니다. 바로 네오위즈입니다. 추천 후에 상승하다가 다시 좀 떨어졌는데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드린 이후에 7% 정도 오르면서 18,250원까지 올라갔다가 쉽게도 3분기 어닝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업이익을 한 9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에 조금 뭐 절반에도 가까운 57억이라는 조금 쇼크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매출 일부가 4분기를 이관됐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유효하기고 수급상 외국인을 비롯해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구간 15,000원 선에서는 마지막 바닥을 다지고 다시 점진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만약 매도 못하셨다면 홀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대표의 AS 종목입니다. 덱스터입니다. 이미 목표가에 도달했죠? 네, 이미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보유가 가능하고요.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9,000원 이하 구간은 조금씩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영화 개봉이라는 백두산이라는 영화의 개봉이 남아 있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확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파이브스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슈프리마. 예, 지문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체 인식 기반 출입 통제 시스템,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뭐 회사를 들어갈 때 홍채라든가 지문으로 딱 대고서 들어가는 네.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중국산 제품, 이 바이오 인식 시스템 쪽에 중국산 제품이 퇴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회사고요. 올해 52시간 근무제에 특화된 바이오스타트 플렉스 타임이라는 그런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비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노는지 안 노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태 관리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도입하는 회사들이 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출퇴근할 때 출퇴근 기록지라든가 뭐 찍는 네. 거 또는 전자퇴근식 이런 것만 했는데 뭐 이석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동사의 그 스마트폰용 이 지문 인식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일정한 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아무데나 지문 인식을 하는 그런 지문 인식 알고리즘도 만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점차 이 지문 인식, 이 FOD라고 그러거든요. 핑거프린트 온 디스플레이 채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도 긍정적이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4분기에도 매출이 39% 늘고 영업이익도 70억으로 67%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78%, 내년에는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수가는 1차 25,500원에서 26,000원, 2차 25,000원에서 25,000원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29,500원, 중기 32,500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원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현대공업이요. 네,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내장 부품 업체입니다. 뭐 시트 쿠션을 비롯해서 등받이 등 사람의 접촉이 제일 많은 것은 다 얘네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협력 업체로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 뭐 100% 거의 뭐 다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법인도 2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반기 있죠. 현대, 기아차의 고급화 신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도 덩달아서 수직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올해 매출
매출은 1,7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고급차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매출이 무려 2천억이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역시 80억 정도가 넘어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무려 49%밖에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다시 말해서 순현금이 58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500억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 본다면 너무 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박스권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저평가라는 메리트가 동시에 작용되기 때문에 다음 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가격은 3,400원 중심에서 잡도록 하겠고, 목표 가격은 1차 4,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00원 이탈 시 손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의 라이징 스타까지 만나볼까요? 라온피플이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네. 라운피플 독보적인 인공지능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머신 비전이 뭐냐면 사람이 눈이나 이제 귀로 보고 뇌에서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카메라 영상으로 인식해서 이것을 알고리즘화해서 인공지능에 전달해서 인식을 시키게 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머신 비전을 AI에 적용을 하면서 국내 유일의 세계적 수준의 통합 AI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력 사업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사업인데요. 이건 캐시카우로서 계속해서 현금 자본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신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다가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17,200원 이하권이라면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6,800원 선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선 짧게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안정투자형 로봇의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CS윈드로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반도체 관련주 동진세미캠으로 7%, 코오롱인더 당일 매매로 5.5%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격 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른 이슈 탐색으로 시장의 핫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하는 공격 투자형 로봇의 수익률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특수효과 전문 업체 덱스터로 8% 이상의 수익을, 그리고 자동차 판매 업체 도이치모터스로 6%, 오스템 임플란트로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기간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임기 후반기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더해져서 시장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Well, I guess that was true.